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제목엔 없는데요. 서라불고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출제 분석과 거기에서 이제 어려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주고요. 진짜 어렵게 킬러 문항식으로 나왔다 그러는 거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문제 풀이와 함께요. 영상으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면요. 시험 범위는 고차 방정식부터요. 원해 방정식까지였는데 올해는 시험 범위가 살짝 바뀌어서요. 아마 부등식부터요. 도형의 이동까지라고요. 예상이 되니까요. 작년과 출제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그거 꼭 주의해서 공부하도록 하시면 좋을 거는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 내용은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제가 중상이라고 얘기는 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산이 쉬운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원을요. 혼합해서 내놓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난이도라도요, 공부하는데, 풀이하는데요, 어려움을 겪을 문제들이요, 몇 개 있으니까요, 그건 간단하게 짚어주도록요, 할게요. 일단 총평을 잠깐 보시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시험 범위는 평범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요, 단원이 조금 도형 쪽으로 좀 몰려 있어요. 총 19문항인데, 그 중에서 6문항을 제외한 문제들이 도형 쪽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올해도 그렇고요. 도형 쪽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제가 변별력 문제로는요. 15번, 16번 그리고 서술형 3번 문제를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놨는데 15번, 16번은요. 접근이 어렵고요. 서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저기 자연수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많이 쫓기게 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요, 선택형 문제에서도요, 6번, 7번, 8번 문항 연산 속도가 필요하고요. 11번, 12번, 13번 문항은요, 도형의 특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앞에 이제 킬러 문항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5문제는 따로 풀이를 해 주도록 하고요. 지금요, 바로요, 6번, 7번, 8번, 11번 문제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뒤에 잠깐 보시면 될 거는 같고요. 하나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이 나오는구나. 일단 6번 문항인데요. 저희가 이거 계산은요,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이제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두 직선이 만들어질 건데요. 그 두 직선의 y절편을 또 구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또 거기에 또 접선을 만들어 가지고요. 또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세 점 A와 B와 P가 셋 다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A와 B에서 내분하는 점까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한 번에 계산을 총 해야 될게요. 총 3가지가 될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접선 만들어서 y절편 구해줘야 되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만들어서 또 y절편 구해줘야 되고, 걔네를 이용해 또 내분점의 좌표에서 비율까지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산용 총 3번이나 4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쫓길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를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절대값이 2번 들어가 있는 부등식 많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두 군데 다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살짝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여기가 잠시만요. A 맞군요. 여기 2차 부등식 풀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2번 들어가 있는 1차 부등식까지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많이 힘들 거예요. 이 절대값 2번 들어가 있는 것만 풀더라도요. 학생들이요. 구간 3개로 나눠서 각각의 부등식 풀어서 범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까지 해가지고요. A의 조건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연산 속도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도요.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요.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요 내용을요.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도 그렇고요. 저 조건을요. 많이는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파퍼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쉽게 풀릴 건데
그걸 저거만 보고요. 우리가 풀기가요. 매우 힘들 거예요. 파포스 중선정리 찾는 방법만 연습을 해주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요. 선분 AB를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점 A도요. X축 위의 점이고요. 점 B도요.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와 B를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도요. 마찬가지로 어디 위의 점이 되냐면 X축 위의 점이 되니까 점 P를요. A,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서 먼저 점 P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뭐 해줘야 되냐면요. AP를요. 외분하는 점 Q를요. 다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요. 연산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연산 많이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고요. 마지막 11번 문제도 보면요. 요거는 연산이 많이 복잡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가면서 풀이를 해줘야지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읽고요. 그냥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또 접근이 많이 힘들 거예요. 처음에 삼각형에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일단 대략적으로 삼각형 ABC가 있고요.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해 줘야 될 거는요. A와 G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주어졌고요. B와 G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 G를 먼저 찾아내야 될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될 게요. 뭐냐면요. 점 C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A, B의 중점의 좌표를 주어졌는데 여기서 또 확인할 건 이거죠. 우리가 점 C에서 점 G를 지나가는 직선도요. A, B를요. 2등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요. 점에서부터 변까지 무게중심은요. 몇 대 몇으로? 2대 1로요. 쪼개준다라는 거. 요거까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A점, B점까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요. 계산상으로는요. 한 2번 정도만 해주면 될 거는 같은데 그냥 그림을 안 그려보고요. 머리로만 풀려 그러면요. 아마 풀이가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네 문제는요. 제가 킬러 문항이나 변별력 문제로 놓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오답률이요. 매우 높았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랍월고 문제가 변별력 문제도 어렵지만 일반적인 문제들도요. 오답률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꼭 킬러 문항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일단 이렇게 평범하게 나왔지만 연산도 필요한 거 도형의 특징을 이용한 문제들을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지 기본 점수들을 얻어놓고요. 고득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 문항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처음에 볼 문제는요, 12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문제들은요, 3등분보다는 2등분 문제를요, 많이 풀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많이 찾게 되는데, 여기서는 3등분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3등분 같은 경우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찾기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요, 요 두 직선을 가지고 이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X축과 직선이 이루는 두 예각의 크기가 탄젠트를 만들어버리면 기울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특징을요 정확하게 알고 풀이를 해줘야지 우리가 문제가 풀릴 거라고요 저는 생각돼요. 일단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처음에 X축과 Y축에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처음에 직선을요 0,0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루트 3인 y는 루트 3 x로 써주기로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은요. x절편이 4고요. y절편이 루트 3분의 4가 되는 일단 계산 편의를 위해서요. 유리화는 안 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요걸 만들어 봤더니 y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기울기의 특징을요, 파악을 해가지고요. 각도를 좀 확인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 기울기가 루트 3이 될 때는요, 탄젠트 값이요, 몇 도가 되냐면 60도일 때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우리가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루트 3으로 일단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줄게요. 음수각이니까요, x축과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고1에서는요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하니까 일단 30도가 된다라고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0도가 되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 각을요 몇 등분 하자라는 거냐면
3등분을 해버리자라는 거죠. 일단 요게 키포인트일 거는 같아요. 3등분 선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3등분 선을 하나씩 그려볼게요. 하나, 둘 그려버리면 이 세 각의 크기가 각각 30도, 30도, 30도가 되는데 우리가 도형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얘네 두 각이 동의각이래 가지고요. 두 직선이 평행이 돼버려요. 평행이 되니까 이 각도에다가 우리가 탄젠트를 붙여가지고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냈고요. 이제 뭐만 찾아내면 되면 우리가 이 두 직선의 교점만 찾아내면 기울기 알고요. 두 점이 지나가는 직선, 직선이 지나가는 좌표를 알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주어진 두 직선을요. 연립을 해가지고요. 좌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 y는 루트 3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더하기 루트 3분의 4를요. 연립을 해서 루트 3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 더하기 루트 3분의 4 해서 양변에 루트 3을 곱하면 3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고요. x좌표가 1이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처음에 주어진 직선 y는 루트 3x에다가 x1 갖다 대입하면 y는 루트 3 된다라고까지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기울기 찾아냈고요. 지나가는 좌표를 찾아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버리면 y는 루트 3분의 1 x 빼기 1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요. 이 직선에서 x절편값을 찾는 거니까 y가 0일 때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y에다 0 대입을 하고요. 양변에다 루트 3을 갖다 곱해버리면 0은 x-1 더하기 3이 되니까요. x좌표는요. 잠시만, 어디 부호 틀렸나? 잠시만요. 어디 선이 부호 틀렸나 한 번만 확인 좀 할게요. 아, 부호 틀린 거 없네요. 풀어버리면 x 플러스 2가 되니까 x절편은요. 마이너스 2라는 거를요. 우리가 답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삼각형 ABC를요. 넓이를 2등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푸는 문제는요. 세 꼭지점 중 한 점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을 많이 풀게 되는데 그런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고 BC에 평행하다라고 해놨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는요. 쉽게 판단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직선이 지나가는 좌표를 우리가 넓이를 2등분을 한다라는 걸 통해서요.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만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하나씩 또 문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좌표 평면 X축, Y축 원점에서요. 세 좌표를 만들어버리면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2하고 B가 1,4하고 Y좌표만 조금 더 길게 좀 그릴게요. 점 C가요.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해서요. 넓이가 2등분 됐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직선에 우리가 기울기 먼저 확인을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버리면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4 빼기 6이 되니까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점 중에 한 점을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D라고 해놨는데 처음에 주어진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를 보면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동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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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각을 이용해서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2대 1이므로 우리는 닮은 비가 루트 2대 1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좌표 평면을 나타내보면 A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루트 2일 때 A부터 D까지의 길이는요 1이 비율이 되니까 우리가 D부터 E까지는요 어떤 비율을 갖느냐라고 찾아낼 수 있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두 점 A와 C에서 내분점으로요. 점 D를요. 찾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 A 좌표는 마이너스 3,2고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6에서 A에서 D까지는요. 1이 될 거고요. 비율이. C에서 D까지는요. 루트 2 마이너스 1의 비율을 가지니까 여기서 점 D의 좌표 내분점을 찾아버리면 X좌표가 일단 둘의 합 간단하게 쓸게요. 둘의 합 루트 2가 되고 크로스해서 곱해주는 거 조심 좀 해주시고요. 더하기 그냥 마이너스 쓸게요. 더하기인데 요거 마이너스 3이라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그냥 바로 썼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2 마이너스 1이 X좌표가 되고 Y좌표는 루트 2분의 6 더하기 2에 루트 2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제 계산을 해버리면 요 위에다가 살짝 계산 좀 해놓고요. 요 가로 푼 모양이 2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고요. 요 가로 풀어버리면 4 더하기 2 루트 2가 되니까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을 해버리면 좌표가 루트 2 빼기 3, 2 루트 2 더하기 2라는 D의 좌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Y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직선의 방정식 만들죠. 기울기 나왔고요.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빼기 루트 3 루트 2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2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가 뭐일 때 0일 때를 풀어버리면 되니까 바로 0 대입하고요. Y값 찾도록 할게요. Y값은요. 루트 2 빼기 3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2가 되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 루트 2가 돼서 우리가 찾는 모양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루트 C 꼴이니까 A는 1이고 B는 3이고 잘못 썼네요. C는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A, B, C 세 수의 곱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풀이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요거 각 APB가 45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요거 참 중요할 건 같고요. 그 다음에 A분의 B가 뜻하는 내용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이가 될 건 같고요. 특히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줄 건데요. 요거 A분의 B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고2 학생들은요 많이 쓰는데 고1에서는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긴 할 건 같은데요. 좀 익혀두면 좋을 거는 같아요. 일단 요거부터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분의 B가 X좌표하고 Y좌표를 뜻하는 건데 얘가 뜻하는 바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0,0과 A, B가 있을 때 얘네 두 점 사이를 이루는 기울기라고 해석을 해주면 참 문제 풀기가 좋을 건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A분의 B가 되는 거고 특히나 나중에 가면요 A제곱 또는 Y제곱, B제곱 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는 같은데요. 이 표현도 0,0에서 A, B까지의 거리의 제곱 거리를 만들어버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거리의 제곱을 뜻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거는 같아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 이거를 문제 풀기가 힘들 거예요. 요거 도형에 대한 특징 꼭 기억을 하고요.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서 X축 Y축에서 6,0이 있고요. 점 A가 6,0이 있고 점 B가 12,0이 있을 때 일단 점 P 45도를 만드는요 점 P 만들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일단 감이 좋은 학생들은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요 우리가 수직이고요 길이가 똑같으면요 45도라는 거 잘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직각 삼각형을요 뒤집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45도가 된다라는 거를요 찾아내면요 감이 좋은 학생들은요 금방 찾아낼 거는 같아요. 근데 도형에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은요 여기부터가 무슨 내용인지요 많이 힘들 거예요. 점 P가 될 수 있는 일단 좌표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 6,6도 될 수 있고 12,6도 될 수 있고 특징 하나가 또 뭐냐면요
45도에서 얘를요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호 AB로 봤을 때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요 원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요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요, 두 선분이 만나는 점을요 우리가 원의 중심 해가지고요 9,3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때 요거의 길이 3루트 2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거는 같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A분의 B는요 0,0에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A, B까지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어떤 직선이 만들어지냐면 Y는 A분의 B, X라는 직선에서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로요 여러분들이요 접근을 해줘야지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근데 요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6,6하고 12,6까지만 찾아내도요 감이 좋은 학생들은요 A분의 B인가 A분의 B인가 해서 답을 쓰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는 같아요.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 식까지는요 풀이는 안 하고요 그림으로 해석을 해주면요 우리가 원과 접선이 될 때는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90도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삼각형을 한번 보면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고요 6이고 6이면 기울기가 1이 돼버리니까 여기도요 45도가 돼서 이 원과 접선이 요 6,6에서 접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요 답 찾기가 편할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식은요 여러분들이 중심하고요 반지름 만들어줬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줬으니까 식을 이용을 해서요 A분의 B 기울기의 최대값 구해버려도요 관계는 없을 거는 같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요 올해 문제는요 요거나 혹시나 요것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접점 찾는 문제 잘 나올 거는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원에 대한 특징을요 자세하게 공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풀이 좀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고1에서 다루는 3차 방정식 문제는요 일단 식은 하나 갖는다 해서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풀이가 되는데 조립제법이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까다로운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주어진 3차 방정식하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하고요 또 관계가 있으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관계가 또 찾기가 매우 힘들고요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일단 정리하는 데까지가요 시간이 걸릴 거는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근각의 관계 이용을 해서 풀이는 할 건데요 그 정리하는 과정까지 매우 까다로우니까요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될 거는 같아요. 일단 안에 있는 식 알파에 대한 식, 베타에 대한 식, 감마에 대한 식이 똑같으니까요 일단 요것만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알파에 대한 식만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해서 F 우리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의 식을 만들어 버리면 대입을 해버리면 4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해 보시면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주어진 이 준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와 감마 제곱 빼기 감마 플러스 2의 곱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도요 또 전개를 해보려고 했더니 또 전개가 또 매우 힘들죠. 그럼 요거를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똑같은 식이니까 어떻게 좀 할 거냐면 처음에 여기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 3차 방정식에다 알파를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알파 세제곱 빼기 2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7은 0이 될 거고 요 두 식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요 변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의 변형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식의 변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누세요. 알겠죠? 자, 알파 세제곱 빼기 2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7을 나눠버리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2로 나눠버리면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빼기 7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에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알파 빼기 5가 돼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요 뒤에다 연결을 쓸게. 써봤더니 얘가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2로 나눴더니 몫이 알파 빼기 1이고 나머지가 알파 빼기 5에서 얘 결과가 0이 되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2를 만들어 버리면 얘가 알파 빼기 1분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 모양이 될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얘네 세 개를요 다 바꿔버리면 이렇게 알파 빼기 1분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인데요. 보기 편하게 요 개수하고요 문자고요 상수하고 문자하고 순서를 좀 바꿔버릴게요.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버리고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고요. 여기는요 5 빼기 알파로 5 빼기 알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베타해야 되는 식도요. 마이너스 1 부 잘못 썼죠? 플러스 베타의 5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분의 5 마이너스 감마가 돼가지고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분모끼리 곱한 식은요. 5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5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5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고 분모끼리 곱한 식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를요. 선생님 또 바꿔줄게요. 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요. 요거랑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요. 분모를 또 정리 좀 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모양으로 바꿔버리고 얘를요 전개를 해서 풀어버려도 되는데요. 요거 살짝 지울게요. 전개를 해가지고요 대입하는 것보다는 저 3차 방정식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니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의 식이 되는데 우린요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을 했을 때가 0이 되는 거고 여기처럼요 x 자리에다가 5를 대입하거나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은 되지 않습니다. 근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를요 갖다가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죠. 3차 방정식에다 x는 5, x는 2를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3차 방정식에다 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에 그냥 여기를 gx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처음에 주어진 3차 방정식을 5를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88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를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얘네들 그대로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88이 되니까 답은 22로 연산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서술형 3번 풀이할 건데요. 일단 문제가 조금 어렵게 정리가 된 거는요. 여기 절대값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 잘 이해 좀 해줘야 될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A, B에 대한 문제 서라벌고에서 참 자주 나오고요. 다른 학교 재영고나 다른 학교 대진고에서도요. 자연수 A, B에 대한 문제 잘 나오니까 자연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는요. 속도도 많이 중요합니다.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함수 절대값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요.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요. 참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값 풀이로요. 먼저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저 식을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에서 0 이하가 될 거고요. 이거 간단하게 판별식을 써버리면 a제곱 플러스 4b에서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니까 항상 0보다 크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도요. x가 0 이상일 때는요. x제곱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b가 0 이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판별식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a제곱 더하기 4b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우리가 0 이상 0 미만에서 이제 찾아내는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
0 이상에서 얘네 두 근을요,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해버리면 축 A가 양수기 때문에요. 오른쪽으로요, 조금 펼쳐지고 여기를 알파, 베타 해가지고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는 거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리는 건요, 0 이상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를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똑같고요. 합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근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처음에 여기 식에서 알파, 베타가 나왔다면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왼쪽만 그리기 때문에 여기 또 살짝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0 이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베타부터 베타까지가 x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고, 0에서부터 좌우 대칭이니까 우리가 여기 근의 개수는요, 근에 대한 정수 개수는요, 0에서부터 세야 된다라는 거죠.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까지가 근이 되는 거고, 4와 마이너스 4서부터는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깥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좌우 대칭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은요, 오른쪽 왼쪽 다 확인할 필요 없이요, 오른쪽 그래프만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의 분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요거를 fx식이라고 x제곱 빼기 ax 빼기 b라고 해버리면 3까지 근이 됩니다. 4서부터는요, 근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fx에 3을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땐 처음에,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요, 번호에 맞춰서 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a가 1일 때 풀이를 하라고 했으니까 fx는요, x제곱 빼기 x 빼기 b가 되는 거고, 3을 갖다 대입하면 9-3-b가 되는데, 이 그림처럼요, f3에서의 값은 음수거나 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0가까지 가능합니다. 3을 대입한 결과는 0 이하가 되는 거고, 4를 갖다 대입한 결과는 16 빼기 4 빼기 b에서 양수고 얘는 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양수만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b의 범위를 찾아버리면 6 이상이면서 12 미만이 되는데, 그러면 문제에서는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6, 7, 8, 9에서 여기선 b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9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는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요, 모두 찾아내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에서 하나 알려준 겁니다.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게 6, 7, 8, 9이기 때문에 1번에서 일단 A가 1일 때 순서쌍 몇 개가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2일 때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럼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3을 갖다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0 이하, 8을 갖다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b의 범위는요, 3 이상이면서 8보다 작다 해서 b가 될 수 있는 수가 3, 4, 5, 6, 7에서 a가 2일 때는요, 총 5개가 주어지고요. a가 3일 때도 쭉 한번 해보자라고요. 자, a가 3일 때는요, fx가 x제곱 빼기 3x 빼기 b로 바꿔서 똑같이 갑니다. 3일 때 9 빼기 9 빼기 b에서 0 이하가 되고요. f4는 16 빼기 12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서 여기서 b의 범위는 0 이상이면서 4보다 작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에서 a가 3일 때는요, 3개가 나오고요. a가 4일 때는 풀지는 않을 겁니다. 얘만 보여줄게요. a가 4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연수 값을요, 못 가져요. a가 4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a가 4일 때부터는요, 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에 의해서 a가 1일 때 4개, a가 2일 때 5개, a가 3일 때 3개에서 a, b로 만들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순서쌍은요, 4개, 5개, 3개를 더해서 총 12개의 순서쌍을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